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 리치라는 책입니다. 폴 맥케나 지음, 송택수 농김, 웅진 윙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부자가 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당당하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온 리치, 부유함의 스위치를 켜라. 당신은 곧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분한테 이 시스템을 배운 사람들은 모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연습하다 보면 자연히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가 있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재미있게 살고 있더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책은 총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두 번째는 부의 설계도를 그려라. 인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부자의 생각을 훔쳐라. 하루를 살아도 부자처럼 생각하라고 하는데요. 부유함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에 따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생각의 힘을 믿는다. 카네기와 큰 성공을 거둔 모든 사람이 인생에서 부유함을 창출하는 데 이용한 비결은 바로 모든 부유함은 정신에서 창조된다. 이다. 지금은 자동차나 버스를 움직이는 석유가 한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석유는 본래 쓰레기였지만 누군가의 생각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 중 하나로 바꿔놓은 것이다. 앞으로 나올 빅히트 아이디어는 무엇이 될까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아이디어를 누가 낼 것인가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아이디어를 내가 내면 안 될 이유는 뭔가이다. 부자는 운이 좋을 뿐이라거나 남보다 열심히 일한다거나 정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간단하다. 부자와 빈자가 다른 점은 부자는 생각의 가치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다음은요, 부유함의 열쇠를 찾아라입니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현재 은행 잔고와 상관없이 부자가 된다. 항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현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성공에 이르는 첫 번째 열쇠는 당신의 부유함이 어딘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부유함의 열쇠를 찾기 위해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탐색하려는 영역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낡고 오래된 정신을 업그레이드 해라. 삶을 한층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때로는 낡고 오래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무의식적인 정신이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배우거나 알거나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장기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애써 노력해도 무의식적인 프로그래밍을 극복할 수 없다. 부유함을 지향하도록 정신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은 상상력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이다. 부자이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고는 사람을 더 많은 자유와 더 큰 부유함을 향하는 방향으로 데려간다. 때로 거지 근성이라고도 불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고는 가질 수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부자처럼 느끼는 분야를 찾아라. 부유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부자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금전적으로 한층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고와 감정이 더 부유해지면 당신은 인생에서 점점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진정 부유한 삶은
내적인 부유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부유한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인생에서 우리한테 기쁨과 만족,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과 아무 상관없는 부유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기억을 회상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맛있는 차를 마시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 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가볍게 운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다만 이런 순간들을 무시하고 대신 좋아하지 않고 아직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모든 것에 집중하도록 조건화된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인생에서 부자처럼 느끼는 많은 분야를 찾아내서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부유한 순간을 알아채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행복한 순간을 그만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내면으로부터 부유함을 창출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최고의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만의 연상고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관과 연결되면요,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고를 하게 되고 당연히 외면의 부유함으로 귀결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끌린다고 합니다. 두 번 강조해도 모자라는 집중의 힘. 우리는 항상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는 사물을 끊임없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튕겨내기도 한다. 이것이 사고의 풍요로움이 궁극적으로 은행 잔고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사고는 강력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자 선택하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온도 조절기를 높게 설정하고 더 많은 돈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해야 더 큰 가능성을 느낄 수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 부유함의 흐름으로 되돌아가기. 부유한 사고는 부유한 느낌이 이끌고 더 부유하다고 느낄수록 인생도 그만큼 풍요로워진다. 사고의 더 큰 가능성을 창출하려면 편안하고 흐름을 타는 곳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좋다.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창출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한 부유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파트 2 부의 설계도를 그려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만약 당신이 굉장한 금전적 부유함을 창출하고 싶다면 돈을 버는 능력은 사람이나 프로젝트, 회사,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해서 부과해주는 능력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돈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를 부과해주는 데서 얻는 보상 중 하나다.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부과해 줄수록 당신은 그만큼 많은 돈으로 보상을 받는다. 당신의 사고가 불을 부른다. 부유함에 이르는 관건은 해보고 싶지만 절대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을 달고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파일 속에 잠겨 있던 것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로 바뀐다. 당신이 제공하는 것의 진짜 가치를 찾아라. 옛날 멋진 증기선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하지만 비싼 물건이 그렇듯이 그 배는 고장이 잦았다. 보통은 배가 고장나면 그 배의 기술자들이 고쳤다. 그런데 하루는 어려운 항해를 마친 후 엔진이 고장났는데 아무도 그 배를 고치지 못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술자를 한 명씩 불러 엔진을 고치게 했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마침내 어떤 현명하고 나이든 조선공이 그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값은 아주 비쌀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배 주인은 즉각 그 조선공을 부르라고 했다. 배를 100년은 고쳤을 법해 보이는 노인이 한 명 도착했다. 도구가 든 커다란 자루를 들고 온 그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엔진으로 들고 나는 많은 파이프를 신중하게 살펴보다가 가끔 파이프들이 따뜻한지 만져봤다. 마침내 노인은 도구 자루에 손을 넣어 작은 망치를 하나 꺼냈다. 그는 파이프 중 하나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 즉시 파이프를 통과하는 힘찬 증기 소리가 들렸고 엔진이 다시 살아났다. 노인은 망치를 조심스럽게 도구 자루에 넣었다. 부자가 노인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묻자 노인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뭐라고? 부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이 한 건 거의 없잖아. 어떻게 이런 거액을 요구하는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감방에 집어넣고 말겠어. 노인은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을 하나 꺼내 뭔가를 적었다. 그것을 읽은 부자는 곧 미소 지으며 노인에게 사과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망치로 두드린 것에 대해 1만 원,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아는 것에 대해 999만 원. 잠자는 동안 부자가 되는 법.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줄 자산을 얻기 위해 돈을 쓴다. 가난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필수품이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돈이 들 무의미한 것을 사는 지출이나 빚에 돈을 쓴다. 다음은 천재의 부유함에 이르는 6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열정이 있는 분야에서 일을 시작해라. 당신이 하는 일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사정이 당신이 바란 대로만 진행되지 않을 때 계속 나아가도록 해주는 것은 일에 대한 열정이다. 2단계, 가치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열정을 느끼거나 진짜 관심이 있는 뭔가를 찾아내면 그 분야에 어떤 가치를 부과할지 알아내야 한다. 3단계, 경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상해라. 행동하기 전에 모든 새로운 사업의 세부 사항을 뚜렷하게 상상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들여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마음속이나 종이에 사업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점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잠재적 장애물을 더 많이 예견하고 미리 해결할 수 있다면 나중에 실제로 직면하게 될 장애물이 그만큼 적어지며 장애물을 극복하기도 쉬워진다. 4단계,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평가한 뒤 위험을 감수해라.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계산한 후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부자들의 공통점이다. 5단계, 지금 당장 힘차게 실행해라. 부유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은 의사결정과 행동 사이에 거의 시차가 없다는 것이다.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행동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다. 지식이나 교육, 자본이 어떤 수준이든 힘차게 실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당신은 즉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 위에 서게 된다. 6단계,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은 뒤 계속 전진해라. 인생에서 계획대로 펼쳐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기복이 없는 길은 분명히 어딘가 값진 곳에 다다르게 해주지 못한다. 이렇게 천재의 부유함에 이르는 6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켜 본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의 성공 공식인데요. 한번 그에 맞춰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리처드 브랜슨에게 어떻게 버진 아틀랜틱 항공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자 그는 실제 세상에서 작동하는 이런 성공 공식의 완벽한 예를 제시했다. 레코드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러다가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비행 중 승객을 즐겁게 해주는 여흥거리가 거의 없었다. 미소를 짓지 않는 승무원과 불편한 좌석 등 끔찍한 비행 경험은 내게 호박이 굴러 들어온 것처럼 행운을 가져다 줬다. 2단계. 그래서 그는 그런 경험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즉, 그가 타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항공사는 어떤 모습인지 자문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 같으면 마사지를 꽤 좋아할 것이다. 비행하는 내내 좌석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바에도 가고 싶을 것이다. 단지 영화 한 편 보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행거리 중 고를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3단계. 그런 단순한 사고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항공사 중 하나가 탄생했다. 하지만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는 그 사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세세하게 상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일을 적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자세히 적는다. 그 항공사에 대해서도 여러 페이지에 달하는 아이디어를 적었다. 근본적으로 사물을 창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업을 창출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 다소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예술 작품을 하나 창조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4단계. 그는 항공사를 세우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한 후 재반 위험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보호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는 항공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만약 첫 해가 지난 후 사람들이 내 비행기를 타는 경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버진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할 때는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일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5단계. 브랜스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험을 계산한 후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떠오른 모든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보는 일에 착수했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보잉사에 전화를 걸어 중고 747기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됐다. 6단계. 원상 회복력에 관해서는 리처드 브랜슨이야말로 진정한 역할 모델이다.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면 실제로 일이 틀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전진하는 데 능하다. 내가 배운 것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긍정적 태도로 실수로부터 배우고 일이 잘못될 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저 꿋꿋이 일어나 전진할 뿐이다. 천재의 부유함에 이르는 6단계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은 나만의 부의 수단 고르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관심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열정이 중요하지만 당신이 종사하는 사업과 열정이 직접 연관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진정한 관심은 꼭 필요하다. 사람들을 더 행복해지도록 돕고자 하는 열정을 내가 진정으로 관심을 지닌 일과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업의 용이성인데요. 돈을 버는 방법은 거의 무한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어떤 새로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쉬운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확장성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기본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원에 대해 지렛대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확장성 있는 사업은 오랜 시간 일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데요.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노력을 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나 종업원 등이고요. 둘째는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는 부자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하기나 명상하기 등 연습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스텝 12가지를 그대로 따라서 해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